2023학년도 지금 현재 고1 이야기입니다. 2023 대비 입시 변화와 과목 선택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려고 해요. 자료는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에 있는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제공을 받았고 연수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대입 전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들과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서울대 입학 전형을 가장 먼저 찾아봐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서울대를 갈 게 아닌데 왜 서울대 입학 전형 이야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서울대를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되고 서울대를 가지 않더라도 서울대 입학 전형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서울대 이하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전부 다 서울대 입학 전형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학 전형이 바뀌게 되면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두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가 얼마 전에 2023학년도 지금 고1을 겨냥한 서울대 입학 전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보면은 서울대가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100% 보면서 1단계에서 3배수,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3명을 뽑으면 9명을 1차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이 70점, 그리고 면접이 30점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 이전에는 지금 고3까지는 서울대에서 서울대 수시 모집을 넣은 지균으로 수시를 전형을 넣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받으려면 세개 합이 3이었거든요. 국영수탐 중에서 1112 또는 1211을 받아야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등급 이내로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232를 받아도 서울대에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역 등급의 합을 3을 못 맞추면 1, 2, 2 이렇게 받거나 3개 합이 3, 4, 5, 6, 7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들의 분포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모집 단위에는 굉장히 많은 학과들을 모집을 합니다. 인문대 문과 학생들이고요. 사회과학대 문과 학생들이고요. 공과대 이과 학생들, 약학 계열, 의대 의예과, 치의학과 이런 데서 모집을 합니다. 전형 요소랑 배점을 보면은 수능 점수 60점으로 봐요. 60%를 봅니다. 왜냐면 수능 전형, 정시 전형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점수가 45점이고 최대 15점, 45점에서 60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수능을 잘 보면 6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교과평가 40점이 들어갑니다. 이 교과평가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받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과 성적을 이야기를 해요. 이 40점 중에서 기본 점수를 30점을 줍니다. AB, BB, BC, CC 이렇게 총 5단계로 나누어서 10점의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0점, 2점, 2점, 3점, 3점이 감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정시를 노리는 친구들은 수능만 팔 게 아니고 1, 2, 3학년의 교과 성적도 신경을 써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시는 3학년 2학기 성적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치고 나서 치르게 되는 기말고사에도 아마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 다음은 정시 모집 일반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는 수능만 봐요. 수능 점수로만 2배수로 뽑고 2단계에서는 수능을 80점 보고 교과 평가 20점을 봅니다. 이 2단계에서도 기본 점수를 주고 수능에서 20점 차이를 두고 교과에서 ABC 성취도를 보는데 기본 점수 15점을 주니까 5점 정도의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1점,
0점, 1점, 1.5점 이렇게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 방법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교과를 이수했는지 안 이수했는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의 교과에서 아마 다 이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봐요. 그리고 세특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모집 단위 관련한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가 자료로는 학교생활 기록부 당연히 보고요. 그리고 이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봅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반영을 한다는 게 지금 우리 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없는 학생들은 대교육 양식 같은 그런 대체 서류를 마련해서 보내줘야 돼요. 서울대에서 교과 평가를 볼 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이수, 교과 학업 성적, 세특을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과목 이수 내용에서는 교과목별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보는데, 이거는 문과 학생들이 문과 과목을 들었냐, 이과 학생들이 이과 과목을 들었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문과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수업을 듣고 공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시에 공대, 이과 학생들이 많이 가잖아요. 공대에서는 수학, 과학 교과를 이수했냐. 경제학부는 문과 계열이니까 이 경제학부에서 평가하는 건 수학, 사회 교과를 이수를 했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과 성취도 봅니다. 제가는 교과목별 학업 성적에서 기초교과 영역, 모집 단위 관련한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 평가를 하고 과목 수준, 수강자 수 보고요. 여러분 성적표에 나오는 그 과목당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냐. A가 몇 프로 있고 B가 몇 프로 있고 이런 거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가 많은 과목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교과 학업 수행 평가. 이 내용은 세특을 본다고 하셨죠? 세특에서 교과목별로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그리고 모든 수업 시간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에서 이제 우리는 학생들을 A, B, C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A 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모집 단위의 학문 분야 관련한 교과,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하고 전 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인 학업 형태가 나타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모집 단위 관련한 진로 선택 과목 2가지 이상을 이수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 문과는 문과 관련한 진로 선택, 이과는 이과 관련한 진로 선택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과학 2과목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기하 이런 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교과 영역, 국영수 이런 거죠. 그리고 모집 단위 관련한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물론 1등급이 확률 높고 2등급이 확률 낮지만 2등급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1등급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취도는 A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수했던 각 교과의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한 내용, 이거는 세특본에 나옵니다. 그리고 B는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의 교과 성취도,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능력이 나타난다. C는 교과 성취도, 교과 이수 내용이 미흡하고 충실하게 고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는 C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 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에서 주요 변경 사항이에요. 서울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교과 이수 기준이 지원 자격과 무관하다. 그 말은 내가 기하를 듣지 않고 미적만 듣고 수학에서 그리고 한국지리, 사회문화 이런 수업을 들었지만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관련한 교과 이수를 충족을 했냐 안 했냐를
수시와 정시의 서류평가, 교과평가에 각각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대학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린 모두 눈치를 챌 거예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기 교과 영역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1과 선택 과목 유형에 따른 교과 이수 기준 2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서 기준 1, 기준 2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점을 해요. 감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들은 친구들을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면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과 이수 기준 1입니다. 탐구와 생활교양 과목에서 모집 단위는 전부 다 공통인데 교과 이수 기준 1에서는 사회과목 3과목, 과학과목 3과목 이렇게나 아니면 사회과목 2과목, 과학과목 4과목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생활교양에서는 제2외국어, 한문 중에서 하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대로 따라가면 이 교과 이수 기준을 충분히 충족을 다 해요. 그리고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학 2 과목을 듣는 것을 권장. 하지만 이 권장은 단어 그대로의 권장이 아닌 거를 우리 모두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 다음 교과 이수 기준 2입니다. 수학은 일반 선택 4과목이나 일반 선택 3과목에 진로 선택 1과목. 과학은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2과목을 듣거나 아니면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 이렇게 될 거고요. 사회는 일반 선택 3과목, 진로 선택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2과목 이것들 중에서 2개 교과 이상에서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2학기, 고교학점제 2학기 1, 2학기 과목을 모두 신청을 했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문과를 갔어요. 문과를 가면 문과 학생들은 1학기 때 사회과목 2개, 2학기 때 사회과목 2개를 들어요. 그것만으로 이미 일반 선택 4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3학년에 올라가면 또 사회 관련한 과목 최소 2과목을 들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회 과목 전부 다 충족이 됐죠.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렇게 신청을 했을 거예요. 문과 쪽 학생들은.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 3과목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아마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3학년 올라가서. 그러면은 수학과 사회 과목에서 선택이 모두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과를 가는 학생들도 수학은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을 아마 듣게 될 겁니다.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 들을 것이고 과학 과목에서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2과목 선택을 하죠. 2학년 때. 그게 일반 선택 4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3학년에 진로 선택 과목을 전부 다 깔아놨는데 거기에서 1학기, 2학기 한 과목씩 이상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과학을 충족하는지 수학, 사회를 충족하는지 이렇게 2개 교과군 이상에서 충족이 모두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아마 6개의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1, 2, 3, 4, 5, 6에 있는 순서대로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한 이해, 2023학년도 대입과 관련한 개괄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이해. 대입 시기별 학생 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생 수가 4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은 5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이전보다 6만 9천 명, 6만 3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그 앞에 학년인 고3보다 14,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지금 고1은 그때 학생들보다 지금 고2보다 4,000명 정도 입시에서 줄어들 거예요. 지속적으로 학생 수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 학년들보다는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표준 대입 전형 체계에서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렇게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6번, 6회 지원이라고 해서 원서를 6개 쓸 수 있어요. 이런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위주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위주인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랑 실적이 있는 실기 전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부 위주를 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많이 학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정시는 가나 다군 이렇게 가지고 3번밖에 지원하지 못해요.
이런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인 수능형, 그러니까 실기 실적 위주인 실기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추가 모집과 이제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추가 모집은 2월 20일 이후에 지원을 받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각 전형에 따라서 전형 자료가 무엇이 필요하냐 보면은 학생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보는 게 가장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보통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를 봅니다. 그리고 면접도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적히는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성적을 포함해서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특기사항 같은 거, 자율 특기사항, 행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봐요. 그런 서류평가에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고 면접도 보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있는 곳이 좀 더 좋은 학교겠죠. 그다음 논술 위주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랑 비교과가 다 들어가요. 근데 논술 2%가 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중이 좀 줄어든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실기랑 실적 위주 전형은 해당 특기상 있는 친구들 있죠. 예체능이라던가 아니면 수학 특기, 과학 있다거나 소프트웨어, 어학, 문학, 공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성적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면접도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각 전형에서 경쟁 상대가 누구냐를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학교에서 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이 경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반에 있는 나랑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보다 성적이 좋아야 내가 좋은 등급을 받아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물론 학생부에 있는 교과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도 본인 상대가 되지만 그 모집 단위의 지원자들이 마찬가지로 경쟁 상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같은 과에 같은 전형으로 나온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나의 생기부와 다른 지원자의 생기부가 비교당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은 당연히 논술고사를 치기 때문에 같은 논술고사를 치는 모집 단위의 지원자들과 수능 최저를 대부분 보기 때문에 전국의 수능을 치는 전국 수능 응시자 나의 경쟁 상대가 될 거고요. 실기 실적은 당연히 같이 지원한 모집 단위의 지원자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고 수능 위주는 수능 위주는 당연히 수능 점수기 때문에 수능을 같이 친 나랑 같은 선택을 해서 같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성적이 좋으냐가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시 모집 6회 지원 제한 제외 대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수시 원서를 6개 쓰게 될 거예요. 이 6개 외에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과들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대에는 이런 대학, 특수목적대학에는 여러 가지 각종 대학과 전문대학과 전공대학이 있는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선생님이 빨간 색깔 해놨잖아요. 이 산업대랑 전문대는 내가 수시에서 붙으면 정시에 아무 곳에도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리고 대입 전형 3년 예고제라고 해서 대입이 매년 몇 년 바뀌고 몇 년마다 바뀌고 계속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뀌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 그래서 각 대학에 이제 너네가 앞으로 어떻게 뽑을지 미리 예고를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대입 전형 3년 예고제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다 3년 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제도인 교육부에서는 2018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대교협에서 발표를 하는데 2019년 여름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대교협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랑 각 대학교에서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한 학생들 이야기예요. 고2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1에 관한 얘기 언제 나오냐? 내년 4월에 나와요. 내년 4월에 각 대학교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구체적인 야간이 나오고 하지만 아마 올해 발표된 2022학년도랑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는 대학교가 있으면 여기에 미리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시 모집 요강은 5월 3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 정시 모집 요강은 9월까지 내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고1 학생들은 내후년에 아마 발표가 되겠죠. 이거는 대입전형 4년 예고제 관련한 건데 이제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이제 우리 지금 고1 친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교협과 각 대학교에서는 내년 4월 31일까지 발표를 다 할 거고요. 수시 모집 요강은 22년 5월 31일까지, 정시 요강은 22년 9월 1일까지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올해 발표된 내용과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를 했어요. 감소하고요. 이 부분별로 보면은 수시 모집 인원이 4,000명, 5,000명 정도 감소했고 정시가 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선발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고른교회 그 특별 전형 정원 내 선발 비율의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여러분들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여기에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과 과목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문과 과목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지금 고2와 고3 전형별 모집 인원과 비율을 나타낸 표예요. 2023학년은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새로 발표된 2022학년도는 전년도에 발표된 2021학년도보다 학생부 교과가 조금 늘고 학생부 종합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수시가 조금 줄었고요. 정시가 좀 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 옆에 숫자로 나와 있어요. 보통 대입을 볼 때 서울 지역 주요 대학과 우리는 부산 지역이니까 부산 지역 주요 대학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2022학년 이거 지금 계속 2022학년도 기준입니다. 2023학년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2022학년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의 선발 인원을 보면 이거는 기억니은 디귿 순서입니다.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논술로 몇 명 뽑을 건지 그래서 수시는 총 몇 명 뽑을 건지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총 3개밖에 못 쓰니까 각각에서 몇 명 뽑을 건지 실기로 몇 명 뽑을 건지 그리고 정시에 학생부 전형으로 몇 명 뽑을 건지 그래서 총 몇 명 뽑는지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형과 수시랑 정시에서 뽑는 비율이 나와 있어요. 수시는 대체로 한 60% 내외, 정시는 40% 내외인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해라 라고 권고를 받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너네 수시를 너무 많이 뽑는다 라고 해서 이제 비율을 조정해라 라고 권고받은 대학들입니다. 이거는 2022학년도 서울 지역 16개 대학 선발 인원이고 파란색은 늘어난 거, 빨간색은 줄어든 명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6개 대학의 선발 비율, 인원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늘어난 거, 빨간색은 줄어든 거입니다. 2022학년도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의 선발 인원이고요. 수시랑 정시 각 전형별로 몇 명씩 뽑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비율들이고요. 앞에 서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 지역은 아직 수시로 인원을 뽑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대부분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수시의 준비를 열심히 해놔야 될 거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서 약대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이미 약대가 있는 곳에서 수시랑 정시 가나다군 몇 명씩 모집을 하냐 인원들입니다. 이거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은 2022학년도 각 지역 교육대학 교대의 모집 인원들입니다. 수시에서 대부분의 교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고요. 대부분의 교대는 정시가 수능 나군에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대학 교대의 모집 비율들입니다. 대체로 수능이 한 60% 정도, 정시로 한 40% 정도 뽑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2022학년도 수시랑 정시의 전형별 비율인데 이제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월등히 많고요. 특히 부산이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은 전국의 각 전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파란색은 서울 15개 주요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초록색은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의 비율입니다. 부산 지역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많고 정시가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 모집 정시 2월 인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대학교에서 수시로 우리는 몇 명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만큼이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도 수능 제대로 못 맞춰서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모자란 인원은 정시에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정시에 뽑게 됩니다. 이거를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연도별로, 각 학교별로 보면은 이제 증감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이 대학교를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거는 대대로 고3들이 많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들인데 수시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보통 쓰면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 표는 부산 지역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정시 2월 인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시에서 충족되지 못한 인원들이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에서 뽑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는데 수능 성적을 분석한 거예요. 이제 국어, 수학, 왜냐면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보면은 대학생의 점수는 빨간색, 졸업생의 점수는 파란색입니다. 이거는 표준 점수예요. 재학생과 졸업생의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는 이 과목의 시험을 친 학생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서 그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구해서 이 평균 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라는 점수고 이 점수는 100점을 받으면 평균 점수입니다. 내가 표준 점수가 100점이면 이게 이 시험을 친 사람들의 평균 점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국어랑 수학 부분에서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표준 점수 10점 차이 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탐구도 나와 있지 않지만 탐구도 과목별로 1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은 국어, 수학, 탐구를 넣었을 때 재학생, 고3과 재수생, 졸업생의 점수가 표준 점수로 토탈 30점 정도가 차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수능 점수에서 당연히 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준 점수 평균을 봤을 때 국어, 수학, 가나 과목에서 졸업생이 전부 다 높게 나타나요. 실제 수능에서 1, 2, 3, 4등급의 비율이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학생들 점수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수능 점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에서 보도를 낸 자료인데 그 보도에서 재학생의 고3의 수능 영역별 성적 관리 지도가 필요하다. 공부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강민정이라는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받아온 자료인데요. 서울지역 12개 대학 2016년부터 2020학년도의 평균 수능 위주 전형 정시입니다. 정시 합격생의 비율을 보니까 재학생의 비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재학생들이 정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못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학생이 한 35%, 졸업생이 한 65%를 차지를 합니다. 이거는 서울대의 비율입니다. 서울대가 2018학년도, 19학년도에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이 비등비등했지만 점유율이 재학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2학년도, 23학년도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22학년도 수능 과목 대학별로 지정한 현황인데 문과 과목은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 과목이나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수학에 굉장히 그러니까 수학을 보고 이거 뭔가인지 이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색깔 칠한 것 중에 동아대랑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치약학에서 미적분이랑 기하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과생 와라 이겁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대학교들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부산대 이상, 국공립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라고 봐주면 되고요. 여기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는 부경대 같이 빠져있는데 부경대는 미적분 기하를 하면 가산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탐을 쳐라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2개의 학교가 있고 과탐을 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대입 전형 일정 그냥 한번 봐주면 되고요.
이 합격자 등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시를 합격하거나 정시를 합격해서 합격자 등록 날짜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럼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쳐서 재수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 불운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자 등록 일자를 꼭 맞춰서 등록금을 꼭 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정은 그냥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추가 모집에서 이제 지원 금지하는 규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수시에서 붙은 친구들은 절대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수시에 이제 선생님 졸업한 학교에 납치를 당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때는 안전한 걸 하나 쓰자 이렇게 썼다가 덜컥 붙어버려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케이스가 저처럼 여러분도 될 수 있으니 수시를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원서를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시에 합격을 해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해요. 정시에서 4년제 일반대학 합격을 했는데 추가 모집 기간 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산업대 전문대에 정시에 합격을 했을 때는 다른데 추가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 인원도 한번 이건 이렇게 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에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 대학별 현황 보면 추가 모집을 이 학교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이만큼씩 추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인데요. 분야가 총 4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를 개편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시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수시에 이제 수능 제도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개편이 되는데 과목 구조 이런 것도 다 바뀌지만 여러분들이 체감상으로 가장 크게 느낄 게 수능에서 EBS 연계율을 70%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50%로 낮추고 간접 연계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아마 대학생인 아는 언니, 오빠, 형, 누나를 둔 친구들은 고3 돼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거의 달달 외우는, 특히 영어 제목을 달달 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별로 소용이 없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종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부랑 자기소개서의 분량을 축소하거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될 겁니다. 폐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를 개선을 하면서 이제 지필고사를 개선해서 적성고사를 없애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능 과목의 구조, 출제 범위 비교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제 수능 과목에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 각각의 과목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런 교과랑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형되는 거는 제2외국어 한문 부분이 2022학년도 이후에는 다 모두 절대평가가 되고요. 형식상으로 문이과의 과목 분류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회과목 하나, 과학과목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국어랑 수학의 선택 과목의 점수를 적용하겠다. 그냥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럼 이 선택 과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쉬운 과목에 몰린다거나 어려운 과목에 몰린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공통 과목은 똑같이 표준화시키고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들을 조정 점수를 해서 표준화시켜서 이거를 표준 점수를 산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 산출하는 방식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수월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제한적이지만 완화할 수 있겠다는 효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능 때 받게 되는 점수의 분포인데요. 이제 국어는 객관식 2점짜리, 3점짜리가 있고 문항수는 총 공통 과목은 34개, 선택 과목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11개. 총 45문제에 100점. 객관식은 2점짜리가 공통은 26문제, 선택은 9문제, 총 70점, 30점 이렇게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은 객관식이 2점, 3점, 4점짜리 문제가 있고 공통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고 선택은 2점짜리가 한 문제, 3점짜리가 4문제, 4점짜리가 한 문제. 단답형은 3점짜리는 없고 4점짜리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점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 주요 과목 내 비교과 요소가 바뀌게 되는데 지금 고3까지는 교과 500자, 종합의견 500자, 자율 500자,
동아리 500자, 소논문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고1, 2, 2022학번, 2023학번이 되는 우리 학생들은 오른쪽 표에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될 거고 빨간색이 바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활동을 쓸 수가 없고 소논문도 못 쓰고 특기상 봉사특기가 없어지고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를 생계부에 쓸 수는 있으나 이게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응시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결시율도 한 10% 정도 되고요. 각각의 응시 인원과 응시 비율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탐구 부분에서 수능을 접수하고 응시하는 현황들이고요. 생활과 윤리가 거의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 과목, 과학탐구 부분에서 수능 응시를 한 인원과 접수 비율. 지구과학이 거의 독보적인 1위였었는데 약간 생명과학이 이제 슬슬 밀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구과학이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로드맵인데 이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가 될 거고 고등학교와 선생님들의 생무성을 강화를 시킨다고 하고 학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소논문도 못 쓰고 자율동아리도 이제 무슨 활동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만 쓰게 되고 그 추천서도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학종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40%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도입되고 이게 의무화 되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을 폐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입제도의 변화, 양상과 그 내용을 보는데 지금 고3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지금 고1, 2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기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또 바뀌게 될 건데 어떻게 바뀔지 아직 가닥이 잡힌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가서 볼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과 같이 수능을 치고 같이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종으로 좀 대학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학종은 이제 생기부에 적힌 것들을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에 적힌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봐주면 되고 그리고 정시의 교과를 반영을 하는 게 서울대에서는 이제 당장 내년부터 한다고 했지만 서울대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아마 시행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유공자거나 자녀거나 장애인 전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장애인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대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의대랑 간호대, 의학 계열에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걸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실시를 하고 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의 학생들을 많이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부경대도 확대가 되고 동아대도 지역 인재가 신설이 돼요. 그래서 의대, 간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여기에 비중을 두고 대입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포항공대, 유니스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은 수시 100%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잘 예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서울 지역은 학종이 조금 유리하고 부산 지역은 학생부 교과가 조금 메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볼 때 물론 등급 중요한데 그거보다 100분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100분위로 약대랑 교대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약대는 각 과목당 100분위가 95 내외로 나와줘야 됩니다. 교대는 100분위가 82 이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교대는 정시로 했을 때는 대부분 다 나분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거를 교대는 갈만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학생은 여러분들이 봤듯이 아까 수능 성적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학생이 정시를 했을 때 숫자를 표현해주면 20% 정도 성공을 합니다. 나머진 정시를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최대한 수시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6개 쓰는데 이 6개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여기는 붙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5개는 좀 상향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